중학생의 92%가 1분의 지문 한 개도 못 읽는다는 아이들의 시선을 추적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넥스트 가디언이 당분간 집중할 주제는 문해력입니다. 책이 골라주는 책을 미취학부터 초등까지 아이들의 시기별 독서 로드맵에 대해서 지나고 보니 참 아쉽다 하는 부분. 둘째를 위해서 전집을 당근으로 구매했습니다. 읽기 독립에 적합한 시기를 초등 학습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시기다. 1300단어로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초등 중학년 때 쪽 전후의 책을 읽히는 걸 목표로 하라는 게 학습 만화. 정말 대립 같은 존재죠. 우리 아이 국어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는 안녕하세요. 미래 세대를 기르는 엄마의 기록. 넥스트 가디언 권은영. 김소연입니다. 은영님, 저 요즘 너무 걱정돼요. 아이가 초등 중학년이 되면서 독서 시간이 크게 줄었어요. 수학 숙제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독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희도 그래요. 1, 2학년 때는 책도 얇아서 하루에 몇 권씩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중학년 책은 글법도 많아져서 하루 한 권 읽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학부모 총회 다녀왔잖아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 학군지 친구들이 영어, 수학은 정말 잘한다. 그런데 국어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못하기도 한다는 뉘앙스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중학생의 92%가 1분의 지문 한 개도 못 읽는다는 뉴스요. 봤어요. 지문을 읽는 아이들의 시선을 추적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읽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좌우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 전문가들은 쇼폼 중독으로 생긴 후천적 난독증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교육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에선 독서유치원, 독서중점 초등학교를 만들자는 제안들이 나왔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문해력 특위를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역설적으로 독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넥스트 가디언이 당분간 집중할 주제는 문해력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독서와 책, 도서관 200% 활용법,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까지 연이어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 고르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을 때 책은 정말 많은데 어떻게 골라야 하나 막막한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기자 엄마들은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하는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책이 골라주는 책을 읽힙니다. 오, 책이 골라주는 책이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참고하는 책들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워낙 유명한 책이죠. 남인혜 교수님의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이 책을 샀더니 초판 부록으로 이런 걸 주더라고요. 여기 학년별로 읽히면 좋은 책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도서관 갈 때 이것만 가지고 갑니다. 또 이렇게 읽은 책들은 체크를 해 놓고요.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저도 성적 초격차를 만드는 이 독서력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동안 감으로 책을 골랐다면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유명 논술학원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역시 이렇게 학년별로 읽으면 좋은 책들을 담은 소책자를 주더라고요. 실제로 학원에서 쓰는 도서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여기 대치동 초등독서법, 이 책도 유명 논술학원 대표님들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 책이 좋은 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월별로 추천 도서가 한 4권씩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3학년 4월의 주제는 환경과 관련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쁜 양육자들이 손쉽게 양서를 고를 수 있겠어요. 책 정보는 참고하실 수 있게 영상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네, 또 논술학원이나 과학학원 SNS 팔로우를 해두면 매달 추천 도서를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특히 과학책 고를 때 많이 참고합니다. 정보가 없어서 책을 못 읽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학교마다 선생님들께서 학년별 권장 도서를 엄선하셔서 독서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죠. 학교 추천 도서가 1순위죠. 사실 이렇게 한 권 한 권 골라 읽히면 참 좋은데 바쁜 양육자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책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전집을 잘 드리는 것도 유용하고요. 은영님 집에 전집 정말 많잖아요. 아이들이 재밌게 읽었던 전집이나 전집 잘 고르는 노하우 이런 거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이라는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을 넘길 때의 느낌이라던가 하는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전집은 같은 디자인과 구성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이의 취향이 맞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이 책을 갖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실패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산 전집이 용선생 시리즈 과학입니다. 전집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분야를 체계적으로 빠지는 부분 없이 접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과학 공룡과 꼬마 과학 뒤집기를 거쳐서 이렇게 용선생까지 온 것 같아요. 과학 외에는 어떤 책들이 좋았나요? 칼대꽃 같은 그림책 수상작들이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찾아주기 어려워서 3개의 걸작 그림책 시리즈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 원서가 유명한 책들이다 보니 도서관에도 구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영어 원서 읽기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로 시작해서 영어까지 잡았군요. 네, 지금부터는 미취학부터 초등까지 아이들의 시기별 독서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희님은 아이 독서에 있어서 지나가 보니 참 아쉽다 하는 부분 없으세요?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전래동화를 읽히지 않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전래동화 좀 고루하게 느껴져서 그림이 예쁜 세계 창작동화 전집 이런 거 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인혜 교수님은 독서의 필수 영양소로 고전 문화나 할머니 세대 배경책을 챙겨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신분 제도라던가 망건, 대청마루 같은 과거 생활상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아이들에게 낯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엄마가 배려해 줘야 한다는 거겠죠. 이 고전은 또 내신과 수능에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둘째를 위해서 전래동화 전집을 당근으로 구매했습니다. 은영님은 지나가 보니 아쉬운 점 없으세요? 저는 제가 많이 읽어주지 못하고 책을 가져다 놓고 읽나 보다 하고 생각만 했던 게 아쉬워요.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말하기와 상상력 등을 담당하는 뇌가 더 활발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이 텍스트를 자신만의 세계로 구현하는 능력이라면 부모가 이맘때 읽어주는 게 정말 고효율적인 투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첫째는 저보다 세이펜하고 독서를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째는 지금 매일 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오는데 첫째는 제가 읽어주겠다고 하면 거부합니다. 완전히 독립을 했는데요. 양육자들이 읽기 독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독서력 수업의 저자 이 김수미 대표는 읽기 독립에 적합한 시기를 초등 3, 4학년으로 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부모가 읽어주는 것과 아이 스스로 읽는 훈련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요. 소희님, 저희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어릴 때부터 글밥에 집착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애는 계속 그림책만 보는데 옆에 아이가 두꺼운 책 읽고 있으면 좀 불안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책에서도 초등 저학년 때는 그림 동화를 많이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정보가 이미지로 전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지 리터러시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를테면 이 장군님과 농부라는 책에서 투박한 이 농부의 손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생긴 걸까? 농부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아이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을 많이 봐둬야 글을 읽고 또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이 시기의 양육자들은 교과서 수록 도서도 많이 찾는데요. 저도 첫째 때는 학교 가기 전에 교과서 수록 도서를 열심히 찾아서 읽게 했는데요. 동생은 학교가 새롭고 재미있는 곳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히려 준비 없이 보냈어요. 교과서 수록 도서는 꼭 읽혀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학교에서 일부러 읽어서인지 크게 재밌어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 성향에 따라서 자신감이 필요한 아이는 미리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루함을 잘 느끼는 아이는 학교에서 새롭게 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등 중학년으로 가볼게요. 여기저기서 이 초등 3학년을 학습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초등 3학년 교과서를 보니까 글밥도 확 늘어나고 어휘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초2까지 교과서 어휘량은 5,800단어 정도인데 초3이 되면 1,300단어로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낯선 개념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네, 거기에 사회과학 등 새로운 과목들이 추가되잖아요. 저는 이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이 책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초3이 읽으면 좋은 이 사회과학 관련 책들을 소개해줘서 좋았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문학책을 주로 읽었다면 중학년부터는 비문학, 배경지식 책들이 조금씩 들어가면 좋은 시기 같아요. 예, 또 사회성이 발달하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위인전을 읽기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다만 이 역사적 지식 없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선악 구도에서 이 주인공을 영웅으로 묘사한 이야기가 적합하다고 해요. 롤모델이 좀씩 필요해지는 시기니까요. 반면에 인간적 고뇌를 묘사한 위인전은 초5 이후에 읽는 게 좋다는 내용이었죠. 네, 또 중학년부터는 어느 정도의 글
글밥의 책을 읽어야 하나 이것도 참 고민되거든요. 양육자분들 이 글밥 늘리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초등 중학년 때 150쪽 전후의 책을 읽히는 걸 목표로 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을 테니 한 번 잡으면 놓을 수 없는 재미있는 책들부터 시작하라고요. 이를테면 뭐 만복인의 떡집 같은 것들이요. 정말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칫 어렵고 두꺼운 책에 욕심내다가 책과 멀어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1, 2학년 때 책 좋아하던 아이들이 정작 독서의 결정적 시기인 초3에 책을 놓아버린다고 해요. 왜 영어책 고를 때 5손가락 법칙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5개 미만이 적절하다고요. 모국어는 한쪽에 모르는 단어가 1개에서 3개가 아이에게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조언도 좋지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독서의 흥미를 잃지 않고 더 붙일 수 있을까 이 양육자들이 잘 살펴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초등 고학년에 읽어야 할 책들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문학이요. 네. 인지 발달론에서 추상적 사고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인권, 환경 같은 공동체적인 사회 문제를 다룬 책들을 읽어볼 수가 있겠죠. 네. 또 꼭 챙겨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중학교 내신을 대비해서 한국 소설과 시를 미리 읽어보는 겁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을 한데 묶어놓은 책들도 있더라고요. 정작 중학교에 가면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요. 같은 맥락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초등 고학년 시기에 모비딕이나 노인과 바다 같은 세계 명작 소설도 읽어두면 좋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읽는 책은 아직 너무 어렵고 어린이용 출판 또 주인공 중심으로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는 책을 읽으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을 고르는 기준, 시기별 독서 로드맵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책을 엄선해서 쌓아둔들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는 답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심심해야 읽는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심심할 틈이 없잖아요. 학원 다니느라 너무 바쁘고 또 쉬는 시간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잖아요. 네, 제가 작년 여름방학 때 아이 특강 때문에 제 1회 학군지로 꼽는 지역의 도서관으로 출근하다시피 했거든요. 일찍 가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다르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책이나 문제집 위에 스마트폰을 놓고 있더라고요. 어떡해요. 집에는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왔을 텐데 부모님은 아실까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손 안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어른들도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책보다 재미있는 건 일단 멀리하는 게 책을 읽히는 제1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학교에 이 아침 독서 시간을 잘 활용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 이래저래 너무 바쁜데 그래도 학교 아침 독서 시간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어야 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이때 어떤 책을 읽을지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해요. 매일 10분, 20분 무시 못할 시간이에요. 아침 독서 시간 잘 활용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학교에 일찍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고민하시는 문제가 학습 만화. 정말 계륵 같은 존재죠. 맞아요. 이 학습 만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과학, 역사 같은 지식을 쉽게 흡수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의대생의 공부 비법을 소개한 임민찬 작가도 내일은 실험왕 같은 학습 만화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학습 만화가 옆에 있으면 그것만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보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도 줍니다. 하지만 사서 집에 잘 들이진 않아요. 네. 이 전문가들의 조언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서력 수업책에서는 학습 만화는 초3부터 읽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1, 2학년 때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 정독 습관을 들여야 하는 시기인데 그림 동화와 달리 만화는 텍스트와 이 그림이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어느 순간 이 그림만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통념과 달라서 좀 신선하네요. 저희도 최근에 후 한국사 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어려운 내용을 거부감 없이 읽히게 하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Y나 후 이런 전통적 학습 만화는 괜찮은데 TV 만화나 유튜브 기반의 만화책은 살짝 물음표예요. 이 줄글 독서를 막는 독이 되느냐 아니면 유용한 학습 자원이 되느냐 이 내용과 읽는 시기를 잘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양육자들 사이에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
그만큼 이 모국어 실력을 늘리려면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나 교수님 책에서 이 대목 참 좋더라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산을 옮기는 마음으로 국어를 부어준다. 범위가 거의 무한대인 모국어 학습은 가랑비 옷 젖듯 해야 한다. 우리 아이 국어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조건 된다고 믿고 가야 하는 긴 여정이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는데 어린아이에게 취조와도 묻는 건 좋지 않다고 해요. 문해력은 당장 수치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맞는 난도와 책을 재밌게 잘 읽는다면 잘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AI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진 문해력, 그 중에서도 책 고르는 방법과 독서에 대해서 저희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사실 구독자분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이 책 정말 좋더라 또는 아이 책 고르는 나만의 노하우, 독서 교육 방법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기르는 엄마의 기록 넥스트 가디언의 문해력 시리즈 다음 편은 동네 도서관 200% 활용법으로 곧 돌아올게요. 커밍순 가능할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래 세대를 기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넥스트 가디언 다음 시간에 만나요.